안녕하십니까, 김명일입니다.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 252호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연방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또 한 번 0.25%포인트 인상될지 아니면 동결될 것인지는 9월에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6일 연방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연준이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과 동결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인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9월 회의에서 다시 올리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데이터가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지금부터 2개월 동안의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간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지난 6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나선 바 있는데요. 이날 다시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날 발표한 0.25%포인트 인상이 올해의 마지막 금리 인상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파월 의장은 아주 신중하고 원칙적인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시장이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앞으로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최신 경제 지표에 기반해 그때그때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그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6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한 것을 지적하는 질문에 한 번의 좋은 지표일 뿐이라며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했는데요. 당시 전문가들은 이 지표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미 잡힌 것으로 판단하고 연준이 7월 인상을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향후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통화 긴축 기조를 당분간 더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것은 갈 길이 먼 과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연준이 물가 상승률을 3% 정도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2%로 내려갈 때까지 인플레이션 잡기에 전력 투구할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진정한 인플레이션 하락을 보려면 근원 인플레이션을 살펴야 한다. 에너지와 식품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서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 높은 수준이다. 계속해서 상승률이 떨어지는 지금 궤도로 가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은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라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단기간의 사회적 비용이 무엇이든 간에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에 따른 장기간의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곁들였는데요. 그는 현재 통화정책은 원하는 효과를 낼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제약적이지 못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목표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정책을 계속 긴축적으로 유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연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에 대해 올해는 아닐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통화 긴축 기조에 대해서도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통화 긴축 기조가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더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준 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두 차례 FOMC 정례회의에서 연내 가벼운 경기 침체를 예상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 전망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의 진원지인 노동시장 과열에 대해 노동시장은 아직도 매우 타이트하다며 노동 수요가 노동자 공급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고 노동시장을 보는 연준의 시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인플레이션 속에서 소비자들이 삶을 즐기는 모습이 보이는데 경제가 연착륙한 것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긴 하지만 그 폭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달성했다.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소비자 신뢰도 복귀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화법을 애매모호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3% 오르며 1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한 반면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이날 결정이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일 가능성에 베팅하는 분위기인데요. 6월과 마찬가지로 7월과 8월의 경제 지표 역시 꾸준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올해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 말대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수치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6일에 금리 추가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5에서 5.25%에서 5.25에서 5.50%로 상향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3.50%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최대 2.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에 입주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신청 가능한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는 20여 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K-타운 액션 측은 7월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신청 가능한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는 총 23곳이라며 매주 시니어를 위해 신청서 대행 업무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시니어는 연락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서 날짜를 기준으로 만 62세가 되는 경우, 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셜 번호가 있거나 영주권자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K-타운 액션 같은 단체가 더 활발히 활동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주 한인 4명 중 3명은 역이민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한인은 더 나은 보건 혜택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아시아계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한인 응답자의 72%는 역이민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역이민을 고려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26%였고 세대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유로는 한국의 우수한 보건 혜택을 가장 많이 꼽았고 친구와 가족, 더 안전한 곳, 문화적으로 친숙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거액의 환전 사기 피해가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원달러의 고환율이 계속되고 여행객이 증가하자 사기범들은 개인 간 저렴한 환전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그들을 최대한 안심시킨 뒤 돈만 챙겨 잠적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한인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 개인 간 환전 거래를 원하는 이들이 남긴 글을 보고 접근한다고 하는데요. 너무 쉽고 편한 거래만 신경 쓰기보다는 만약에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 은행 등 공인기관을 통해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K-팝을 대표하는 연례 축제로 자리매김한 K-콘 LA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행사에 진행 요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대상을 아시안과 백인, 유럽계로 특정했고 이 같은 사실이 트위터와 레딧에 퍼지면서 인종차별 논란과 함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K-콘 측은 이외에도 지원자의 얼굴 사진도 제출하도록 요구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상을 18에서 30세 사이 여성으로 한정한 것도 성과 나이를 차별한 것이어서 총체적인 노동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K-콘 USA 측은 해당 채용 공고는 자사 에이전시가 고용한 한 업체 측이 이해 부족으로 올렸다며 사전에 해당 내용을 승인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변명이 너무 궁색해 보입니다. 포용력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K-콘으로 정신개조가 있어야겠습니다. 끝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주택가격 상승세도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슐러 예일대학교 교수는
주택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예측이 가능하다며 2012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한 주택가격이 금리 인상 중단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낙 업계에서는 명성이 자자한 전문가의 이야기여서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월가 전문가는 실러 교수의 전망과 상반된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내고 금리를 내리면 모기지 융자 비용이 감소하고 수요가 회복되면서 주택가격이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도깨비 252호는 여기까지입니다. 7월이 왔나보다 했는데 벌써 7월을 끝내고 8월을 맞을 준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여름다운 여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서늘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네요. 시원한 소나기가 그리워집니다. 고맙습니다.